네, 모닝베드의 첫 번째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차표 시간만 바꾸려고 했는데 취소하래서 수수료 물었다. 철도 이용객들을 울린 사연 바로 확인하시죠. 민족 대이동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철도. 이번 설에도 연일 매진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연착도 사고도 아닌 뜻밖의 잡음이 있었는데요. 시간 변경을 하려는데 어플리케이션에는 시간 변경이 따로 없어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니까 좀 수수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수료 얼마나? 1,400원. 아까 표를 6만 얼마에 산 꼴 돼가지고. 살다 보면 뭐 정말 뭐 변화무쌍하게 시간이 뭐 몇 시에 가려고 예약해놨다가 또 바쁜 일 생기면 또 미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깝지. 수수료 장사를 하겠다. 소위 그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약 시간만 변경하려고 해도 무조건 승차권을 취소한 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해당 수수료 제도를 지적했는데요. 철도는 예매 승차권 시간을 변경하려면 유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만 코레일이 약 254억 원, 작년 설과 또 추석 기간에만 약 25억 원의 수수료를 걷어들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발권해둔 승차권의 탑승 시간을 다음 차 시간으로 변경해봤습니다. 지금 바꾸시는 대로 수수료 나오시거든요. 시간이 그냥 수수료 나오거든요. 취소하는 것도 아닌데 왜 드는 거예요? 현장에 오셔서 앞 시간으로 하시는 거는 무료로 변경 가능하신데 뒷 시간으로 미루시는 건 10% 내시면 돼요. 취소를 해도 어차피 수수료 10%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노조 때문에. 노쇼, 즉 예약 부도 때문이라는데요. 노쇼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티켓을 끊고 대금을 지불하고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승객을 갖다 우리 노쇼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소된 승차권 25장 중 22장은 시간 또는 좌석만 변경해 곧바로 재판매되기 때문에 실제 노쇼 비율은 3%입니다. 노쇼 때문에 수수료 제도를 강화했다는 코레일 측 주장과는 좀 다른데요. 예약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 좌석을 다른 승객에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공사나 버스일 경우에는 예약을 바꾼다고 해서 그 자체에다가 위약금을 무는 일은 없는 거죠. 고속버스는 예약 시 시간 변경을 따로 선택할 수 있고 1시간 전 1회 안에 수수료 없이 좌석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선 항공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좌석이 있으면 이제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요, 고객님. 그러면 혹시 취소를 하게 되면요? 30분 전까지는 수수료 1,000원 공제 있습니다. 버스, 또 일부 항공과 다르게 철도는 예약 변경 기능 자체가 없고 무조건 취소 후에 수수료를 내고 다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작년 8월부터 10% 수수료 부과를 3시간 이내로 확대해 연간 250억 원의 수수료를 걷어냈지만 코레일 측은 수수료 수입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사용량을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열차 이용객들이 이런 수수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변경 수수료를 없애라는 권고에도 매표소 창구처럼 온라인에서도 시간을 앞으로 당길 시에만 무료 변경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땡기는 것은 가능한데 뒤로 미루는 것은 안 되겠다. 즉 말로만 재수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반쪽 정도만 개선하겠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지금 답변입니다. 실제 이 회사에 손해가 없는데도 다만 변경이라는 사유 때문에 위약금을 일률적으로 걷는 것은 소위 그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장거리 수수료가 밥 한 끼네요. 승객 주머니 사정도 좀 생각해 줬으면. 다가오는 명절에는 수수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네, 수수료 부과는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객 탓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부당한 시스템은 누구의 탓일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시겠습니다. 하루 살고 2살 되는 건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으면서 빠지지 않은 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당신 도대체 몇 살인데? 이 질문에 당황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떡국 먹고 나니 더 헷갈리는 나이. 대한민국에는 그 나이가 3가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는 나이. 출생 연도부터 한 살씩 세며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한국식 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2월 31일생이다 그러면은 태어나서 1살이 되고 그 다음 날 또 1월 1일이니까 1살 더 먹어서 2살이 되는. 두 번째가 만 나이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어나서 생일이 될 때마다 매 1년마다 1살씩 올라가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마지막으로 또 연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주로 행정기관에서 쓰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해 출생자를 같은 나이로 묶는 연나이. 지금은 없지만 입학기일 기준으로 세는 학령 나이까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나이 계산법. My birthday is January 1st, New Year, 1995. International, I'm 24. 民国哈，我是1995年出生，在台湾的年纪是24岁。 1995년 25살.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한국식 나이로 계산한 한국인 혼자 다른 나이. It's confusing a little. Because sometimes if they say 20, I'm not sure if Korean age or English age. So confusing. Yeah. Yeah, I feel only Korea. No. Is Japan? No. No, just Korea? Only Korea. It's weird. It's confusing. 세는 나이를 썼던 중국과 일본, 북한까지 세계 추세에 맞춰 만 나이로 통일했는데 왜 한국만 아직도 그대로 쓰는 걸까요? 북한도 만 나이를 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1살 빨리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 개인의 활동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결정도 달라지고 해서 1살 더 먹는 문제는 뭐 그 시대는 더 필요했었던 방식이기도 하죠. 지금 사회는 반대로 더 어려 보이고 싶은 불이익이 더 크다 이런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만 나이가 더 옳은 게 아니냐 이런. 실생활은 물론 현행법에서도 나이는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는 것. 같은 해에 태어난 이들 다 함께 신체 검사하고 술, 담배 제한 여부도 동일하게 두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라는데요.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국식 나이 계산. 지난달 3일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나이가 주는 의미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순서 서열을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나이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보시겠습니다. 기사에 사람 나이 나오면 대체 몇 살이라는 건지 왜 이런 걸 헷갈려야 하나? 그래서 나이 묻고 몇 년생인지도 꼭 물어봅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나이 계산법 통일 쉽진 않겠지만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이상 모닝베드셨습니다.